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 신대학교에서 온 이민경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 말을 하다가 사투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독신인데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 앞에서 선 것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제가 떨려서 기절할까봐 앉았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발언이고 제가 부산에서 올 때 가방에 신국원 교수님도 넣고 쓰신 책도 넣고 강영한 교수님 계신데 그분의 책도 넣고 왔는데 실존하시는 인물로 여기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또 사진으로만 뵙던 손봉희 교수님도 이렇게 뵈니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요, 이걸까요? 네. 이 영화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란의 2000년산 작품이죠. 사미라 마흐마 바프라고 하는 여성의 영화인데요. 20살이었어요. 이 작품 감독을 할 때에. 그런데 이 분이 이 작품으로 칸네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칠판인데요. 이 작품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세 컷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 처음 컷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칠판을 메고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이제 선생님 군단이죠. 이렇게 가다가 뒤에 이제 석필 같은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글자도 가르치고 구구단도 가르치고 하는데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너의 삶에 이 교육이 필요한가를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 영화는 1시간 여분짜리 영화인데 주제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은요, 칠판이 정말 메고 다니는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끝장면이 바로 두 번째 컷이 있는 여자분이 칠판을 매죠. 칠판의 크기가요, 반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칠판을 메고 다니던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칠판을 그냥 글자로 쓰는 칠판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치고 전쟁 때문에 폭격을 당하고 또 쿠르드족에서 막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칠판의 반을 도끼로 찍어서 아이들에게 부목을 되어주고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칠판을 글을 알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쓰면서 보내주고 자신은 칠판이 없이 선생이라는 몸만 가지고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옆에는 이제 그 여자 감독의 부분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큰 고통이 느껴졌어요. 이 시대에 교회나 또한 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학자들 또 교육가들의 고통이 이것이 아닐까. 때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납치해 오고 싶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이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필요하고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보면요, 학생들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에 정수리만 이렇게 학생들이 저에게 항상 종일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얼굴은 진리의 빛이 아니라 핸드폰의 빛으로 이렇게 자기를 반사시켜가지고 아이들의 손이 이 핸드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나랑 교재 없이 그 교과서 없이 질문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굴을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생각난 이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난 그 철학자 레비나스인데요. 여기 레비나스의 제가 이래요. 강요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레비나스 이야기를 그래서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레비나스가 한 말만 따오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면구스러워 이쪽만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레비나스가 그렇게 말했죠. 레비나스의 그 주체성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성, 타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또 타자와 나와 연결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해서 살 것인가를 통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주체성을 이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비나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다들 이제 어느 정도의 알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레비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대 2차 대전 이후에 또 그 동안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본인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죽음과 맞닿았던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아무래도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과 여러 가지의 것들에게 접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의 무한한 고통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분의 철학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보았던 그 타자의 얼굴 안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우리는 그 타자 안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여러 가지 뭐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여념없이 쪽지로 이렇게 답을 해줘요. 대부분의 답은 나의 전공과 이 교양 수업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교양 수업을 하라고 하는지, 꼭 불편하다고 한 점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세대는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세대에게 인간됨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에 대한 거친 저항들이 정말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질문만 하는데 공부란 무엇인가,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만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제가 한 조그마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질문을 400개 우리 만들기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가방 싸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뭔 짓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부산은 또 이렇게 핫템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짓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앉아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몇 가지를 적어줘요. 별 다른 게 아니고 공부는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공부를 만들었을까? 누가 생각을 하게 했을까? 이렇게 칠판에 적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그건 할 수 있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공부를 시작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40-50개의 질문을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그 팀 안에 들어가서 그 질문들이 어떻게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너가 한 생각을 40년 전에 이분도 했는데 근데 그분은 이런 책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이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조에서 시작되면 그 다음 조도, 그 다음 조도. 그리고 발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들어가서 발표원으로 해서 그 한 달을 지나고 나면 학생들은 이제 자기 할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 세계관 공부의 첫 출발이에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원래 저에게 주어진 것은 소명과 학문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초를 아까 참 정감 있는 깔스백이나 이 도에벨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 정감이 있었는데요. 20년 전에 공부했었던 그것을 지금은 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4학년조차. 그래서 1학년인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로 지도의 측면에서. 저에게 주어진 이 인간됨의 변화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질문하기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레비나스의 이 동화책 같은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타자 그 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타자의 얼굴을 보기 위한 용기가 정말 필요했어요. 이 용기가 있다면 이 정말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좋은 엔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그 친구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이 친구들에게 전달만 된다면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나 좋은 미래에 대한 길이 열릴까 이런 생각도 되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질문하기죠. 예,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예,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냥 수업만 하세요. 이렇게 쪽지 이렇게 주시거든요. 당신의 수업이 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인가 쪽지 받습니다. 바른 가치관이 나의 직업과 무슨 상관인가. 네, 확률 통계로 말하자면 5년 전에 나온 통계로는 대학교 4학년이 다시 1학년이 된다면 이런 똑같은 전공을 가지겠느냐 해서 14%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전공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간호학과 수업을 교양으로 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나 의대는요, 통계적으로도 100% 자격증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학기에 제가 학생들에게 첫 수업 시간에 물었습니다. 지금 간호학과를 가려고 왔는데 간호사가 될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50%가 손을 들었어요. 그것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는 자격증, 안전한 직장, 그리고 어떠한 보험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딛고 싶어하고 대학에 와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대학에 안 다닐 그런 의견도 확실합니다. 이러한 의견이 저에게도 비춰졌어요. 질문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호모쿼렌스라는 그러한 말도 생겼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제가 참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고전 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학생들은 고전을 최근에 안 읽을 것 같지만 학생들이 의외로 죄아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벽돌책이라 그러죠. 요즘에 그 벽돌을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한 이야기인데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가 고전 읽기를 자율 독서로 한 2시간, 4시간 하고 나면 함께 글을 쓰자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글은 어제 있었던 일을 써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일기쓰기라고 하자면 학생들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을 써보자고 하면 학생들이 씁니다. 처음 제가 학교에 요청했던 것은 글쓰기 반에 있어서 15명을 넘지 않게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5명을 넘어서면 제가 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학생들은 45명 정도 한 클래스에,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에 이 학생들을 다 만나려면 엄청난 같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약속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당신의 글로써 저와 꼭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학생들을 초대하는 그 프로포즈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이렇게 계시면 학생 앞에 거꾸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데스크를 놓고 의자를 앉아 놓고 학생을 초대해요. 그럼 학생이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몇 시에 뭐 했고 그래서 막 잤다. 그렇게 대부분 잤다예요. 대부분 잤다. 이렇게 대부분 먹었다. 맛집에 갔다 잤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학교에 안 오고 싶었는데 왔다. 조금 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목을 같이 붙이고 제가 아래 위로 글을 씁니다. 이 무난한 하루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제목을 붙이면 너는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지? 그러면서 아마 너는 이런 하루를 보내고 싶었을 거야 라고 제가 윗줄을 한 2-3줄 정도 인트로를 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나 집중해요.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다고. 바로 당신이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지금 글로 나타내 줬는데 내 마음은 이렇다고, 이런 글을 이제 써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글을 쓰고 있지만 알죠. 왜냐하면 귀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나와서 결국 모든 학생들이 자기 일기를 다 공개하고, 그것은 그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메일로 2차, 3차, 4차 수정을 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진짜의 삶을 향한 글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가 쓰면서 그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최근 한 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기를 쓰다가 앞에 나와서 다른 애들이 다 보고 있으면 저의 세대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막 울어요. 봐도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려줘야 될 정도로 울면서, 그러면 제가 그 학생의 이야기를 아주 큰 메타 나레티브, 성경 속의 이야기로 초대해서 그 지점 안에서 그 이야기가 안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의 오전의 삶은 오후 4시 그 정도 앞의 삶은 이렇게 고신대학교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열면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과 무슨 말로 시작할까요? 자꾸만 실수하는데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값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꾸 철들라고 하는데 어디서 철을 배워요? 사람이 되라고 자꾸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인사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한 사람이 복도에서 저쪽으로 오는데 피할까요 말까요? 막 이런 거를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후 4시 이후에 제 삶은 제가 한 청년들과 저 스스로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30년 정도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데요. 공동의 삶이라 그러죠.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 뭐 이런 책에서 공동의 삶을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뭐 애너베프티스트 쪽에서도 공동의 삶을 많이 요청하는데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IBP에서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한 분이 IBP의 한 소책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전 세계의 선교 역사가 독신인 여성, 이름 없는 독신인 여성들에 의하여서 많이 펼쳐졌다는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는 참 많이 꽂혔고요.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의 삶은 또 대안학교에 가서 그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 만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50년 된 친구인데요. 이제 그 60년 된 강아지가 여기 스누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스누피는 2000년까지 미국의 문화에서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찰리 브라운은 여기 책 제목이 참 재밌는데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미국 사람도 엄청 좋아했어요. 이 강아지는요, 세상에서 유일한 강아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직립보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만화 안에서. 그래서 이 직립보행을 하는 강아지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막 가르치는데, 이 스누피가 단지 까맣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의 주인인 반려견이거든요. 스누피가 자기의 주인인 찰리 브라운의 이름만 잘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지 모든 인생의 재미와 지혜를 이 강아지가 많이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인기를 끈 것은 스누피가 아니라 그 스누피의 주인인 찰리 브라운인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루저로서의 이 50년 산 되어진 이 인물이 지금 한국 사회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찾아봐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소속되는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는 이 맥킨타이어의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대한대학교의 모습도 있어요. 네, 이건 파주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유명한 안상수 씨가 세운 대한대학교의 개념인데요. 대한대학교라는 것은 자격증이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대한대학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격증이 물론 없죠. 학력 인정이 전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학교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고 감사한 것은 그 학교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네,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대학교가 있어요. 아까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것처럼 철은 어떻게 드나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만약 대학의 커리큘럼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실수 했을 때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인내함에 대한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과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어렵지 않게 너가 스몰 토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려면 지금의 커리큘럼으로는 그것이 가능할까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대한대학교가 생각이 났고요. 이런 디자인 학교 같은 것은 기독교 개념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에 의해서 기능에 의하여서 이것이 존속할 수 있다면 이런 너무나 좋은 이 기독교 학술 동역회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 내에서도 정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적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는 모라고 하면 모 수영로 교회에 모 수영로 교회에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세계관 학교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참 너무나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뭐 밥 지으러 가야 돼요. 막 이걸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 학기가 다 끝나면 모두 다 대학원 갈래요, 세계관 공부할래요로 다 바뀌시는 거예요. 세계관을 공부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 마음이 무척 무겁기도 하고, 또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다음의 길을 어떻게 열어드려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이런 숙제도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는데요. 이 통계는 저는 뭐 통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보시면 중간에 까만 줄 이렇게 막대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2020년도산 이게 여기가 교육적 통계이기 때문에 교육학은 근 3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통계를 해석을 하거든요. 30년 지나면 이 이론이 이 사람에게 진짜 맞아지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린 교육학에서는 봅니다. 여기가 2010년에서 2022년이니까요.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 여기 2022년도산 발표예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학벌 위주 학부모님들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처음에는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교원이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학벌 위주의 사회 체제를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었어요. 근데 1922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쭉 다 내려가고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세요로 바뀌었다는 말은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화나서 나가 이렇게 하면 그때야말로 나가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맥락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맥락적 대화가 가능한 아이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중세 그림이죠. 1500년대 1522년 피터 브리셀의 이 그림입니다. 바벨탑 보죠. 이 바벨탑을 보면 층수는 7층밖에 안 되는데 저 위에 하늘에 구름이 가려진 걸 보면 중세다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게 보면 비두름하게 되어 있어 비틀거리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지 않는 터에 바벨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탑이 서 있습니다. 안에 공사가 무척 섬세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안에 공사는 로마 콜로세움 형식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위에 아주 구조적인 막 세밀한 틈새를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위의 것을 향할 상향 조정되어서. 그렇지만 이 바벨의 탑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거친 저항을, 그렇지만 이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향해서 엑스레이를 밟고 있는 이 교육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여러 가지 파트에서 지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을 때에는 제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만날 때 이 다음에 너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을 배우고 나면 넌 잘 될 수 있어, 넌 정말 이런 좋은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독일에서 처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32명의 아이를 잃어버린 이 사건, 1200년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동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쥐가 너무 많아서 쥐를 없애기 위해서 한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불렀는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는 다 없앴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 사라지는 장면이죠. 지금도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곳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부모님이 어디에서 아이들을 다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그 공동의 삶을 살아오면서 예전부터 저에게 알려졌던 주경 야독이 아니라 주경 야경 해야 되는, 이제 오후 4시 이후로는 대안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총장 딸이고요, 석사 때 별명은 이사장 딸이고요, 박사 때 별명은 재벌 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수업 시간에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세계관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가 삐삐가 오면 제가 막 달려가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분명히 쟤는 총장 딸일 거야 이렇게 했고, 석사 과정 때도 막 교수님께서 논문 지도하고 너 이래서 되겠어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 제가 잠깐만 교회 다녀올게요 해서 이사장 딸이야 분명히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제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청소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저에게 뼛속까지 묻혀졌는지 공동의 삶을 살면서 저의 공동체의 대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옆에서 청년들을 맞이하면 요즘 첫 번째 묻게 되는 질문은 너의 빚이 얼마냐? 너의 부모의 빚이 너에게까지 정말 전가되어지는 것이냐.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빚의 그 통계가 작년 비해서 또 12.5%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청년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청년이 되고 말죠. 누군가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선교사님의 밥을 먹고 자라면 선교사님이 되고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을 땀 흘리지 않고 받는 돈을 그냥 받고 살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냥 받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땀 흘리지 않고 그 돈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너도 땀 흘리지 않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곳의 이제 돈가스 집인데요. 이 집에 가 사장님을 만나고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같이 다 가서 청소를, 저도 밤에 가서 청소를 하고, 돈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의 것도 아니고 이 청소하는 그 돈을 써야 될 곳에 쓰기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동체 학교도 하게 되고요. 공동체 학교를 이렇게 저희도 하고 있고요. 한 작품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기독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 작품을 소개하면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누드를 왜 이렇게 하냐고 하시는데, 에드 니펄스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화가죠, 그죠? 앵글리칸인데 에드 니펄스의 패스트 하우스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환자인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에게 손을 닿게 한다는 아주 그런 그림이죠. 이 환자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거친 저항이, 빛이 들어올 때 거친 저항이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거친 저항이 있는 이 거친 저항을 뚫고 경계를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청소하던 청년들과 또 아까 이 학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순례자의 커피집을 마련했어요. 카페 필그림스라고 하는 이 커피집을 마련해서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나눕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무신론자인데요.
불신자시죠. 아주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의 뜻에 감동해서 자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내어주고 해보라 그렇게 하고, 이곳은 불신자 또 무신론자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 다운타운 한 중간에 있습니다. 비싼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비싼 곳에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저녁에는 또 다른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 주경야경하는 이러한 삶이 잠깐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짧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